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 패션드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저는 비젤라의 최장민이고요. 메이커스 마카와 함께하는 올드 패션드 라디오. 지난번 오현정 바텐더님에 이어서 오늘 이제 또 메인 게스트로 한은규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20년 만에 귀국하게 된 한은규라고 합니다. 홍대에 살아있는 화석 밴드 브레이커 차승우라고 합니다. 네. 뭐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필드에 계신 분들인데 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 아티스트 분과 이제 바 쪽에 일하시는 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난 케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각자 커리어 쪽 각자 분야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각자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네. 한은규님부터 최근 근황에 대해서. 밀렸던 프리랜서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고요. 요즘에는 어몽어스에 빠져서 합법적으로 죽이고 누군가를 덤탱이 씌우는 일을 밤마다 하고 있습니다. 차승우님도 근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음악 일을 한 2년간 휴직일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책을 하나 집필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그 일에 일단 몰두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소소하게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차승우님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은규님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어쨌든 약간 더 이 두 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은규님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국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외국에서 어떤 쪽 일을 하셨었는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민을 갔는데 이제 대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제빵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말주변이 좋으니 홀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10년 이상 몸을 담그고 있게 됐네요. 그럼 바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일에서 바꾸신 지가 10년이 지금 넘으신 건가요? 몸을 담근 지는 정확하게는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이쪽 일을 시작하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뭐 학습이라든지 연구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나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많이 마셔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마셔보면 그거에 대한 제 전반적인 의견이라든지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실습으로 배우는 경험을 많이 쌓아와서 무엇보다 이론은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면 배울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도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책이나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실습이나 경험 위주로 많이 쌓아온 케이스입니다. 차승우님은 아무래도 이거를 보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창작 활동에 대해서 네. 최근에 창작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뮤지션으로서 어떠한 삶을 보내고 계신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커리어 처음부터 밴드맨이었는데 네. 한 2년 전부터 좀 음악적인 휴지기를 갖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싱글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은 냈어요. 네. 근데 뭐 그 정도 하고 집필 활동 같은 거를 어떻게 하게 되면서 뭐가 이게 대단한 집필은 아니고 맛집 탐방기 같은 거를 제가 뭐 쓰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은 뭐 음악적으로는 다음 발표물은 지금도 뭐 계속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뭔가 계속 떠다니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아직은 약간 모호해가지고 네. 이게 언젠가 이렇게 하나만 딱 잡히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섭외를 드릴 때부터 메이커스 마크를 되게 좋아하신다 얘기를 들었는데, 좋아해요. 네, 실제로 되게 좋아하신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 7, 8년 전부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막 먹었죠. 뭐 얼음도 타서 먹고. 네. 네. 그냥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술이 어떤 식으로 뭔가 차승우님의 크리에이티브 혹은 창작 활동에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무서운 면인데 어떤 면이건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나의 불안한 면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네. 뭔가 나의 소소한 즐거움 이런 것도 되게 증폭시켜주고 술은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마셔야죠. 은규님은 술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술을 제외한 어떤 부분에서 좀 영감 혹은 영향을 받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날씨와 계절에 많이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철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맞는 음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겨울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계피나 그런 따뜻한 맛이 나는 향신료를 많이 쓰게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좀 더 청량감 있는 라임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민트, 그렇게 좀 청량감 있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지금 이제 뭐 술과 바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히려 이제 차승우님한테 좀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음악을 두 분 다 좋아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은규님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라고 하면 7080인 것 같아요. 그때 서정적인 멜로디나 가사라든지 조금 더 묵직한 사회의 시대 반영이 잘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저희가 술을 먹을 때도 음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평소 좋아하시는 음악 말고 이제 술을 먹을 때 혹은 바에 가서는 어떤 음악이 나오는 거를 승우님은 선호하시나요? 저는 크리스천인데 네. 위스키 바에서는 재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퓨전 재즈 이런 거 말고 좀 무거... 비밥 재즈나 하드밥이라든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스키의 이런 느낌과 되게 잘 어우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부합하는 바는 어디였나요? 디스틸이 약간 거기에 근접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를 오픈할 때는 전문적으로 바 음악을 큐레이터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선곡을 해주면 이제 그거로 에디팅을 해나가면서 자기 바의 그 분위기를 살리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 재즈 굉장히 좋아해요. 비트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술 마시는 속도도 BPM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럽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템포가 빠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위스키바나 그런 데에서 좀 슬로우 재즈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음미하시라는 이야기로 이게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스윙 재즈나 아니면은 이제 알라바마 쉐이크처럼 뉴에라 컨트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은규님께서 이제 바 매니저 혹은 컨설팅 업무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잘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실지가 잘 안 그려져서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에요. 요즘에는 바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오픈하기 위해서 생겨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나 돈이 많으신 분한테 컨셉을 받아서 그걸 현실화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클래식한 위스키 바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바 레이아웃 디자인부터 채용, 들어가는 보트, 그리고 제휴회사, 주류회사와 연결도 다 해드리고요. 다음에 그 컨셉이 그 도시, 그 장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매니지를 하면서 스태프를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오픈 전까지는 뭐 컨셉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다 총괄로 짜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그렇죠. 하지만 저 혼자 짜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커리어 동안 걸어오면서 만나고 인연을 맺게 된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의 스킬이나 그런 거를 연결시키고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다른 분들의 조언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일거리를 드리면서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컨설팅 말고 이제 매니징을 하실 때는 실제로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거기가 문제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시는 개념인 건가요? 네. 채용부터 제가 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채용을 한다고 해도 이제 저와 같이 기본 오픈 트레이닝부터 오픈한 다음에는 보수적인 단계를 거쳐서 좀 더 탄탄히 시스템을 쌓아가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게를 연다고 그래도 제 가게가 아닌 이상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그 사명감을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점차 이렇게 그분들이 할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드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는 거를 기점으로 정말 완벽하게 그들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씨앗을 심을 수는 있지만은 그걸 자라게 하고 모양을 잡아가는 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서포트를 하지만은 끝을 보지는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하셨던 이런 바 중에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 얘기하고
하나를 언급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는 아직 이 컨설팅이나 오프닝 자체를 하지는 않았는데 토론토에서 이제는 문이 닫힌 러시레인이라는 바를 오픈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서버의 입장으로 하게 됐는데 정말 바텐더한테 있어서는 꿈의 바였어요. 갖고 있는 주류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오픈하는 오너들이 다 전직 바텐더였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갖고 있는 도구라든지 그때 거의 8년, 7, 8년 전이죠. 그때 로로 이바포레이터도 있었고, 즉 분자학으로 이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기계와 클리어 아이스, 그러니까 강도 높은 아이스를 만들어내는 기계도 그 바에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정말 이 컨셉이란 게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그리고 자리를 잘 잡는다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뒤에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길러낸다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열었을 때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은 망할 때는 정말 폭삭 망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이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망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내 컨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운 장소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컨셉이란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서제스트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고객분들과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컨트롤 밖에 있는 것도 있다는 걸 배운 곳이죠.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그쵸. 경험하시는. 기억에 남는 바텐더 분이 있으세요? 뭔가 얼마 안 됐어요. 홍대 또 모처에 있는 오래된 칵테일 바고 거기에 있는 그 바텐더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동화 구연을 하는 듯이 옛날 옛적에 네. 그런 네.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음, 술 맛이 배가가 되는 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 술이 이런 건가? 단순히 술이 아니라 뭐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이제 저도 이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내가 느끼는 거를 다른 사람도 같이 느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 같아요. 그래서 마약처럼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회의를 많이 느낄 때도 있고 힘들고 네. 고되지만은 그 한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승우님은 이제 음악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부분이요? 네. 저는 음악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음악이라는 그죠. 게. 네. 그 다음에 뭘 쌓고 뭐 그런 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최근에 이제 뭐 문화예술적으로 재미나게 보았던 뭐 지점일 수도 있고 어떤 뮤지션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틴 스콜세지 영화는 사실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을 가졌었던 그런 거장이었고 네. 어린 시절부터 그 영화를 저는 보고 자랐고 뭐 굿펠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21세기 돼서 제가 아는 20세기의 거장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자기의 예술혼을 어필한다는 것은 되게 기적 같은 일이다. 한 3기에 걸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아무튼. 네. 크루앙빙 같은 경우는 되게 트렌드가 빨리 바뀌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 레트로의 레트로를 고집을 하면서 그걸로 뭔가 지금 일가를 개척해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가 2.5단계 격상되기 바로 전에 테넷을 영화 그 극장에서 봤는데요. 아, 아이맥스로 보였어요?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어, 정말 테넷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영화 극장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팬이어서 정말 기대하고 봤는데 물론 그답게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통쾌한 액션이었고 간만에 생각하게 되는 액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구나. 통쾌하긴 하죠. 아, 펑 터지고. 네, 여러분 메이커스 마커와 함께하는 올드 패션드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은규님한테 좀 메이커스 마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술이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술인지에 대해서 약간
알고 계신 것들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번을 마신다 하면 정말 80%들이 다 메이커스 마크 또는 와일드 터키를 마시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에는 니트로 마셔도 칵테일로 마셔도 굉장히 사랑받는 술이고, 무엇보다 보틀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네. 디스플레이도 잘 되는 술로 인기가 많습니다. 버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어떤 술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번은 아메리칸 위스키의 섭 카테고리고요. 버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곡물의 믹스인 매쉬에서 51% 이상이 옥수수여야 하고요. 다음에 숙성되는 우드 배럴은 아메리칸 오크로 꼭 버진 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캐스크에 나온 첫 위스키만 버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다음부터는 아메리칸 위스키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승우님도 이제 요 빨간 놈, 빨간 봉인. 이 봉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음. 요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무엇보다 이 레드 캔들 왁스는 다 손으로 하나하나씩 디핑돼서 나오기 때문에 수작업이라는 것보다는 이 보틀에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를 상징하는 그런 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아까도 잠깐 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줄랩이라는 술을 저희한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 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어떤 점이 매력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위스키의 그 쌉싸름하고 강한 나무 향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하지만 아. 버번 자체의 그 따스함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즐길 수 있느냐 했을 때 알게 된 칵테일이 민트 줄랩인데요. 켄터키 더비의 공식적인 칵테일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살짝 달콤하지만은 청량감 있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버번 칵테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규님이 선호하시는 줄랩 제조 방식이 있다면 저는 설탕 큐브를 쓰거나 설탕 시럽을 쓰기보다는 민트 시럽을 만드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민트 잎을 빻다 보면은 굉장히 단편적인 향과 맛만 남게 되는 데 비해서 민트 시럽을 만들게 된다면은 끝맛도 민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허브의 향이 좋아서 제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끝에 남는 단맛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이커스 마커와 이제 버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좀 전에 하지 못했던 이제 좀 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은근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런 문화를 접하시고 혹은 이제 만드는데 함께 일조를 하셨었는데 국내 문화도 이제 바 문화도 직접 경험을 그쵸.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술을 마시는 취지 자체가 취하자는 것도 많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외국의 바 문화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즐기는, 내가 좋아하는 술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길이 많았는데요.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취하는 분위기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마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술을 찾기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다 보니 칵테일 바라는 곳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즐길 수 있으신 게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승호님은 어떠세요? 뭔가 이 한국의 취향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취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술이랑 원수를 진 것처럼 이걸 내가 마셔서 없애겠다. 뭘 없애버리겠다. 약간 그런 무드가 있었다,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취향에 맞는 괜찮은 술을 고를 수도 있고 네. 그걸 권해주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생기고 있고 자기 취향대로 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뭔가 물어보거나 네. 그런 취향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얻거나 뭔가 이런 문화가 좀 한국에서는 아직 덜한 편일까요? 한국에서는 모른다는 거에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란 강박감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른다는 거에 대한 창피라든지 두려움이 커서 선뜻 물어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다 알면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있는 바텐더들이 맞는 길이나 아니면 맞는 취향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텐더는 자기 레퍼토리를 좀 더 늘릴 수 있고 손님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한 잔을 만들 수 있는 보람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바텐더한테 물어보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런 서구권 나라에서 바텐더를 하시면서 그쪽에도 뭐 저희보다 더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뭔가 그런 뭐 편견 혹은 대우적인 거에서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던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지역마다 힘든 일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더 성차별이 심한 것 같아요. 남자 바텐더와 여자 바텐더 사이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대신 성차별이 좀 더 심하다는, 그리고 누구 밑에서 일했다는 그런 계파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이 바텐더를 하시면서 이제 뭔가 철칙이랄까요? 중요한 소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식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 주제의 폭이 넓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포용할 수 있다든지,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잣대는 사람한테 말을 걸 때와 말을 걸지 않을 때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이 좋은 경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철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사실 마지막 질문 이거였네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오늘 이거를 촬영을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메이커스 마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슬기로운 음주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술이란 게 저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저희 1, 2년 살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뷰즐라 옥상에서 진행됐던 올드패션드 라디오 2화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